모레면 예순인데 내 삶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거나 거울 속에 비친 훌쩍 나이 들어버린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런 허탈한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손에 쥐인 것은 없고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만 휑하게 부는 듯한 기분 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상상했던 60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요. 어느 정도 인생의 무거운 숙제들을 다 끝내놓고 번듯하고 아늑한 내 집 하나에 대출 없는 깨끗한 통장을 가지고 여유롭게 산책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그런 우아한 노후를 꿈꿨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마저 평온할 줄 알았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숨만 쉬어도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금은 여전히 내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개운했던 몸이 이제는 자고 일어나도 통증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체력이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집니다. 마음은 아직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30대 청춘 그 자체인데 몸은 내 마음을 전혀 따라주지 못한 채 삐그덕거리며 고장난 기계처럼 굴러갑니다. 게다가 나보다 더 늙고 병드신 부모님을 건사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은 온전히 내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어 잠시도 삶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참 얄미울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누구는 승진을 했다. 누구는 이번에 성과급을 몇 천만 원이나 받았다. 누구 자식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당장 내일 하루를 버텨낼 전투력조차 상실한 채 덩그러니 서 있는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억울함이 밀려오고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만약 지금 이런 허탈감과 무기력증에 빠져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얽히고 설킨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혜롭게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일상에서 괴롭히는 것은 바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노는 현실입니다. 왜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은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불일치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의 당연한 이치를 거스르고 늙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봄에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가을이 되면 시들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것은 온 우주가 아는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이치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 대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쑤시는 것은 결코 병이 들거나 내가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의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어 나무가 잎을 떨구듯 자연스럽게 내 몸도 낡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전히 20대, 30대의 잣대를 하나하나 들이대며 내 몸을 채찍질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밤을 새워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고 뛰어다녔는데 라며 환상 속의 과거와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괴로움은 바로 이 헛된 기대치에서 발생합니다. 현실의 몸은 명백한 60대인데 마음이 요구하는 기준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으니 그 엄청난 격차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30대의 마음을 과감히 버리고 60대의 내 몸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제 자연스럽게 늙었구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는 게 너무나 정상이구나. 이렇게 쿨하게 인정해 버리십시오. 체력이 떨어지면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길게 쉬면 됩니다. 무거운 것을 못 들겠으면 억지 부리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작은 상자로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나르면 그만입니다. 늙어가는 나 자신을 쓸쓸하고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동안 험난한 세상을 버텨준 내 몸의 흔적을 훈장처럼 여기고 이제는 낡은 기계를 기름칠하듯 부드럽고 다정하게 다루어 줘야 할 때입니다.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보다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몹쓸 마음입니다.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거나 동창회에 다녀오면 며칠 동안 마음이 생지옥이 됩니다. 누군가 억대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 집값이 올라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남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평범하고 초라한 현실을 저울질하다 보면 당장 살기가 싫어지고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직장에서 성과급을 두둑하게 받은 것이 지금 당장 내 통장의 잔고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이 잘 살고 행복한 것이 내가 불행해져야 할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 남이 타놓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마다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조건이 다르고 살아오면서 겪은 환경이 다르고 각자가 심고 가꾼 씨앗이 전부 다릅니다. 사과나무에는 당연히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립니다. 나는 열심히 배를 맺고 있는 배나무인데 저쪽 사과나무에 열린 탐스럽고 빨간 사과를 보며 나는 왜 저런 붉은 사과가 없지? 내 인생은 실패했어 하고 한탄하는 꼴과 무엇이 다릅니까? 남의 떡이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한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 사람은 과거에 저런 결과를 맺을 만한 노력을 했거나 저런 복을 지었구나 하고 무심히 넘겨버리면 그만입니다. 억지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배아파하며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삶은 그저 내 삶일 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 손으로 차려 먹을 수 있고 두 다리로 땅을 딛고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이미 충분히 기적이고 성공한 것입니다. 남을 향해 뻗어있던 부러움의 눈길을 거두어 지금 이 순간 가만히 뛰고 있는 나의 심장과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제 가장 뼈아픈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은행 대출금과 나날이 쇠약해지며 돌봐드려야 할 늙고 병든 부모님. 이것은 생각만 돌린다고 사라지지 않는 피할 수 없는 묵직한 현실의 무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숨이 막히고 때로는 세상을 향한 원망마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아무리 은행 대출과 세상의 불공평함을 원망해봐야 매달 나가야 할 이자는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 대출은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며 억지로 떠안긴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가족이 누울 집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먹고 살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내 스스로 고민 끝에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휘지만 그 대출이라는 선택 덕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이 다리 뻗고 잘 수 있었고 지금까지 무사히 삶을 영위해 올 수 있었던 혜택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빚이 있으면 그저 갚으면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현실이라면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그저 묵묵히 내 할 일을 해서 100만 원을 갚아 나가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이 많은 빚을 대체 죽기 전에 언제 다 갚나 하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감. 내가 그때 미쳐서 왜 대출을 받았을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후회를 끌어오면 현실의 고통은 수십 배로 부풀려집니다. 갚아야 할 돈은 계산하되 거기에 괴로움이라는 감정의 이자는 붙이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이번 달 이자를 낼 수 있음에 작게 안도하고 감사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빚을 가장 가볍게 짊어지고 가는 비결입니다. 늙으신 부모님 문제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병드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로병사라는 대자연의 도도한 흐름 속에 일어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돌보며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은 자식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맹목적인 효도라는 강박관념입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내 삶과 내 가족의 행복까지 몽땅 희생하면서 부모님께 매달리게 되면 몸이 지치는 순간 마음도 무너져 결국 늙은 부모를 속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 형편에 맞게 내 체력과 마음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돌봐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향한 미움을 키우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면 요양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불효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진심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늙음과 죽음 앞에서 지레 겁먹고 슬퍼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살아계심에 감사하며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하게 건네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예전처럼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악착같이 돈을 더 벌고자 하는 도끼도 없고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가겠다는 승부욕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허탈해하십니다. 삶의 원동력이었던 엔진이 툭 하고 꺼져버린 것처럼 공허하고 두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생각의 각도를 완전히 뒤집어 보십시오. 인생의 황혼을 향해 가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대체 왜 아직도 무기를 든 전투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 피 튀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20대, 30대에는 처자식을 건사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내 자리를 닦기 위해 이를 꽉 깨물고 싸우듯 살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져도 되는 나이입니다. 전투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껴안을 수 있는 넉넉한 수용력이 생긴 것입니다. 평생을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이제는 스르르 펴야 할 시기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더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해내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눈을 뜬 것,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난 작은 들꽃을 보고 가만히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전투력이라는 이름의 탐욕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일상의 작고 소박한 행복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애쓰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잔잔히 흐르는 강물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기고 편안하게 흘러가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당신의 평안한 두 번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